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별 대비에 대해 설명한 대학 진학 전문위원단 교사 김세방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부 항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학생부를 평가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학생부를 평가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항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매력적인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보세요. 오늘 강의 순서인데요. 파트 1부터 7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의 대표적인 역량 3가지, 학생부와의 연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파트 1부터 보겠습니다. 2024 대입, 그러니까 새해 고3 학생들에 해당하죠.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수시 모집은 여전히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 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 모집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 모집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정시 모집에 비해 선발 인원이 더 높습니다. 2023 대입에서는 78%, 2024 대입에서는 79%입니다. 수시 모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수시 전형이고 비수도권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마다 중요시하는 요소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우리 모두 아이스크림이 맛있다는 것은 인정해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의 종류까지 일치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7년에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무언가 비밀스럽죠?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정성평가의 신뢰도 보완입니다. 정성평가가 무엇이냐? 정량평가의 단순 성적으로는 수치화되지 않는 정보까지 감안해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량평가는 또 무엇이냐? 성적과 같은 수치화된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정성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넓은 영역을 보다 객관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이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여기서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새로운 개선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4개에서 3개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디에서 발표를 했나? 2021년에 5개 대학이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신제품을 선호하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는 더더욱 최신 경향을 모아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3가지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3개의 큰 틀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갖추은 야입니다. 수학? 국영수에서의 수학이 아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 공부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표를 중심으로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대학에서 이 평가 항목들을 중요시하니 내 학생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학업 성취도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하나씩 체크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기본적으로 국영수 사과의 성적, 그 외의 교과목의 성적, 그리고 성적의 변화,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특정 과목의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과목을 골라서 공부한 듯한 인상을 주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요즘은 예전과 달리
3학년 교과목에 9등급 과목이 적어서 1,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학업 태도입니다. 자발적 학습 의지, 자기주도적 노력, 수업의 적극성. 결국 학습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며 교과 성적에 더해서 과목별 세특에도 이러한 스스로의 노력 과정, 결과물이 반영되어야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탐구력입니다. 지식 확장, 구체적 성과, 지적 관심.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의 연계가 핵심으로 예를 들면 과목 간 융합이나 추가적인 독서, 토의나 토론 등이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A 학생은 전 교과 성적이 우수하며 자연 계열에서 중요시하는 과학 교과도 우수합니다. 다만 기술과정, 정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교과가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B 학생은 대부분이 3, 4등급으로 앞의 A 학생에 비해 성적이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자연계열 지원자이므로 만일 과학 교과가 상대적으로 탁월하다면 좋은 평가도 가능하지만 그렇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A 학생에 비해서 특별히 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학업 역량에 이어서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 전공에 대한 노력입니다. 요즘은 대학 자체에서의 활동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장래 희망의 개념으로 확장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크게 3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입니다. 전공과 계열의 차이는 전공이 학과처럼 다소 세분화된 개념이라면 계열은 인문계열, 의학계열처럼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에서는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7개 계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관련 과목의 이수, 추가적 노력, 과목별 이수 순서입니다. 가령 의예과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생명과학 1, 2를 이수하기를, 그럼에도 학교에 생명과학 2가 없다면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기를, 순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 2 순서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입니다. 등급과 수강자 수, 과목의 성취 수준을 확인합니다. 학업 역량에 비해서 전공과 관련된 교과의 역량, 성취를 보다 더 강조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셋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관심 진로 활동의 참여, 관심 진로 활동의 탐색, 2가지가 평가 항목입니다. 학생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동아리 활동에서의 해당 경험이 충실히 반영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과 지원자의 실제 사례입니다. 인문계열 학생임에도 해당 학과에서 권장하는 수학, 경제 관련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물학과 지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되는 과학 교과목은 물론이고 자연계열 생물학과에서 권장하는 생명과학 2 미적분을 선택하여 이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이란 것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공동체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을 같이 하는 집단이죠. 즉, 집단 안에서의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다소 복잡했던 항목들이 변경되어 4개의 항목으로 깔끔하게 재조직되고 있습니다. 첫째,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서로 돕는 모습, 협력적 과제 수행, 타인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단체 활동은 수업과 같은 교과 장면에서도 해당이 되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며 또 빈도가 높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나눔과 배려입니다. 학교 생활 속 나눔, 타인에게 양보,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 항목입니다. 앞의 첫째 항목이 상호간 협력적인 특성이 강했다면 둘째 항목은 상대에 대한 나눔, 배려적인 특성이 강한 항목입니다. 셋째, 성실성과 규칙 준수입니다. 역할에 대한 최선, 규칙 준수입니다. 출석이나 학생부 종합 의견에 반영되는 담임 선생님의 평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책임감과 유사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넷째, 리더십입니다. 주도적 경험, 조율 능력입니다. 단 요즘은 단순하게 임원을 했느냐 여부보다 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학업 외 소양으로 해당 항목을 평가하는데 아래 빨간 글씨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횟수보다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하며 봉사활동도 양이 아닌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 내용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학생부에 잘 서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학생부를 평가하는 항목은 대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인서울 대학들인데 학업 역량은 빨간색, 진로 역량은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상당히 중요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한두 개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모든 대학을 찾아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공통 평가 요소를 참고해서 학생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우에도 항목별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평가 항목은 유사합니다. 이쯤에서 몇몇 대학의 평가 요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심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학업적인 관심과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보인 학교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개인이 보인 최고의 역량. 두 번째로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역량에 해당되겠지요. 셋째, 개인의 품성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요소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이수했으면 하는 과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핵심 권장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인데 다른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전공이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보시면 권장 과목이 없어도 적극적인 이수를 권장한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령 어학 관련 전공 지원자는 국어, 영어, 제2 외국어 과목에서 더 적극적인 과목 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하나씩 서울대학교의 모집 단위별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자연 계열의 특성답게 수학, 과학의 과목들을 권장하고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과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핵심 권장 과목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도 권장 과목이 있는 학과만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인문 계열 쪽은 경제학부를 제외하고는 핵심 권장 과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려대는 3가지 평가 역량으로 선발하며
전형에 따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유리한 전형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역량 및 평가 요소는 앞의 세 가지 공통 평가 요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려대는. 다음은 연세대입니다. 크게 두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려면 화면 정지하시고 다시 재생, 이렇게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업 역량입니다. 앞의 공통 요소들보다 항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연세대학교에서는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자, 화면 멈춰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인성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평가 항목들을 바탕으로 직접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학생부에 새로운 변경사항들이 적용됩니다. 새로 변화된 대입의 미반영 항목들은 빨간 글씨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들은 노란색 칸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학생부에 많은 항목들이 반영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단순히 분량을 채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평가 항목들을 바탕으로 학생부 항목에 반영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채우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되기 위한 상대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담길 학생부입니다.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출결 상황, 학생부에 반영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학생부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대학에서 여러분의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매력적인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